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2월 22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대선 후보 TV토론, 법정 TV토론 첫 번째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 오간 내용 중에 지금 아주 핵심적인 사안 두 가지가 오늘 정가에서도 계속 그 뒷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진 셈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후보의 완전 KO패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여러 가지 그 논쟁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것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 기축통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재명 후보 발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녹취록, 그 김만배와 정영학의 녹취록에 나오는 이재명 게이트, 이 문제,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오늘 시간이 가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는데 윤석열 쪽의 주장이 대체로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게이트 발언, 이것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제 완전히 작심을 했죠. 이재명 후보가 작심을 하고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했다는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까면은 뭐 윤석열은 죽어, 이런 표현을 몇 가지를 가지고 쭉 판넬까지 준비를 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때 표정을 보면 좀 섬찟한 표정으로 죽어,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자, 이렇게 되니 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 녹취록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김만배가 한 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 이재명 후보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었느냐, 그런 말이 정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왔겠느냐, 그런 것은 뭐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월간조선 3월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실렸던 내용이고 이재명 게이트. 자, 그런데 이 이재명 게이트 말이 나오니까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궤변들이 나오고 있죠. 강훈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게이트가 뭐 지킨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그 게이트다. 그래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참 옳지당도 않은 그 설명인데,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이재명이 이 대장동 비리를 막는 그 수비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이게 2020년 10월 26일에 녹음된 겁니다. 그러니 2020년 10월 23일에 이 검찰이 재상고로 포기하면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완전히 무죄가 됐습니다. 그때 선거법 위반 때문에 대선에 나오지 못할 뻔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죄가 된 그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뭐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 그리고 직권남용, 선거법, 뭐 검사 사칭, 뭐 대장동 개발 그 업적 과장, 이런 것이 다 무죄가 됐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억지 해명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죠. 제가 이것을 보도했던 기자와도 통화를 해서 이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자, 녹취록을 오늘 월간조선이 그때 당시에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공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재명 쪽에서 엉뚱한 말을 하니 그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이 앞으로 좀 더 추가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 녹취록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무슨 선거 이야기, 선거법 이야기, 뭐 재판 이야기 이런 거 전혀 안 나옵니다.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한 말 앞뒤에 주로 어떤 뭐 그 대장동의 구역 이야기, B1 구역에서는 우리에게 이득이 많이 남을 거야, 이런 이야기, 또 로비 자금 이야기, 또 법인 세를 어떻게 하면은 내지 않느냐, 주로 돈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이 돈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대장동 이거 하다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재명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말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것이 나왔다. 자, 이것이 지금 오늘 밝혀지고 있는 진실이고, 또 하나 기축통화 이야기. 이 기축통화는 국채 발행.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복지 포퓰리즘을 쓰고 있죠. 그래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해도 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비기축통화국은 일정 부분까지만 국채로 발행해야 된다고 하니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이 경제계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느냐. 기축통화라는 것을 개념만
알기나 하느냐. 자, 윤희숙 그 경제 전문가죠. 전 의원은 이재명의 한국이 기축통화국 된다 이 발언에 똥볼의 최고치다. 똥볼의 최고치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기축통화라는 말이 뭔지 알기나 하고 하는 것이냐. 본인이 경제대통령을만 주창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기축통화. 이 기축통화라는 것은 국가 간 결제하거나 아니면 금융거래를 할 때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이 국제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기축통화라고 정해놓은 건 없지만 통상 미국의 달러화 정도입니다. 달러화만 이 기축통화로 인정을 하는 이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쏟아졌는데 이 국제 간 이 결제나 금융거래 할 때 이 원화로 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우리 원화가 한 20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전체 비율은 뭐 0.2%라는 보도도 있었고 2%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기축통화국이 되느냐. 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또 이 민주당에서 해명을 한다고 정경련이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원화가 이 SDR, 특별인출권이라는 겁니다. 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찾아냈습니다. 정경련이. 그런데 이 SDR은 기축통화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뭐냐면은 특별인출권인데 SDR은 IMF 회원국이 어떤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국제 자산을 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기 대응용입니다. 달러나 유로, 엔, 파운드, 위안 이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정경련이 왜 SDR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우리나라가 금융이 워낙 약하니 그 전에 뭐 IMF도 금융위기도 겪었고 국제 금융위기 때 휘청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도 SDR에 포함이 돼야지 그 통화 바스켓이 포함이 돼야지 좀 나중에 위기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취지로 한 것을 억지로 찾아내서 이걸 그 기축통화와 서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또 토론이지만 토론 끝나고 나서 오늘 일종의 그 진실 공방이 두 가지가 크게 벌어졌는데 모두 이재명의 켜유파다.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2차, 3차 TV 토론에서는 또 어떤 해프닝들이 일어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